리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김병진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이제 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절대평가는 일정한 수준이 있고 그 수준을 넘어서면 이제 일정한 성취도를 받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평가는 그 일정한 수준을 넘는다고 해서 성취도를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흔히 드리는 말씀을 하자면 중학교 때는 점수가 중요하고요. 고등학교에 가면 위치가 중요합니다. 학부모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와서 뭐 몇 개를 틀렸다라고 하면 걔는 이라고 물어봐 주셔야 되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애들이 싫어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학부모님들이 상대평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걔는 이라고 말했을 때 그 걔는 이라고 불린 애는 잘하는 애가 아닌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잘하는 애를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너와 같이 평소에 5개씩 틀리던, 우리 친구가 5개를 틀리고 있었다면 평소에 5개씩 틀리던 친구를 물어봐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결정을 하는 건, 저는 좀 늦은 편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결정을 하는 건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난 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시 지원의 기준이 수능 경쟁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는 수능으로 갈 수 없는 데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하면 대부분 다 좋아하세요,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수능으로 갈 수 없는 데를 쓴다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데보다 더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다들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을 제가 던지면 대부분 좀 막막해 하시거든요. 수능으로 어딜 갈 수 있는지는 아세요? 라고 여쭤보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수능으로 갈 수 없는 데를 쓰는 게 수시면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데가 먼저 규정이 돼야 수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데를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입시는 5개의 전형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라는 전형 요소가 있고 활동이라는 전형 요소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서류라고 부르기도 하죠. 학생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실기라는 전형 요소가 있고 대학별 고사가 있습니다. 그 논술이나 면접과 같은. 그리고 수능. 이렇게 5개의 전형 요소가 있고 이 5개의 전형 요소를 조합하는 게 전형이에요. 1, 2학년의 시기는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각자의 전형 요소별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1, 2학년 때 할 일인데, 교과와 활동이라는 거는 이 3개, 나머지 이 2개의 전형 요소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 얘네 둘은 누적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적된다는 속성 때문에, 시간적 선후 관계 때문에 이 2가지의 전형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입시에서 이 2가지 전형 요소가 핵심은 아니에요. 이 개정교육과정은 이제 선택 과목이 하나가 더 늘어요. 그래서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고 융합 선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개의 선택 과목이 있고 그 3개의 선택 과목 중에 일부를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호 개정하고 지금 달라지는 게, 원래는 지금 1호 개정은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고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지 않고 성취도만 나오기 때문에 얘네의 비율 자체가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개정에는 어쨌거나 얘네 셋이 모두 다 등급이 나오도록 이제 확정안이 발표가 됐잖아요. 물론 이제 융합 선택에 사회하고 과학의 9과목은 등급이 안 나와요. 그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등급이 나오거든요. 비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학문적 위계나 연관성이 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배우고 뒤에 배워야 되는 과목이 있을 수 있고, 그거 이제 보통 위계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위계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되는 거고, 또는 이제 연관되는 과목을 선택함으로써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선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은 과학탐구 1 4과목하고 과학탐구 2 과목 4과목이 지금 있어요. 과학이. 그래서 여기는 일반 선택이고 1 4과목은 일반 선택이고 2 4과목은 진로 선택인데,
이 계정 교육에는 원투 과목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물리화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만 있어요. 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기존의 투 과목을 두 과목씩 다 쪼개갖고 8과목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진로 선택에도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사회탐구 같은 경우도 9과목 일반 선택이 있었는데 그것도 4과목, 5과목으로 줄여버렸어요. 나머지 다 진로 선택으로 다 집어넣기 때문에 연관성 있는 과목, 그리고 이제 먼저 배워야 되는 과목, 그 과목들을 좀 더 생각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선택의 기준을 뭘로 해야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등급을 따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과목을 선택해도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의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학업 역량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도 물론 여러 가지 그 학업을 해나가는 과정들을 물론 최근에는 많이 봅니다. 정성평가를 통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결과를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결과가 나오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핵심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내가 흥미가 있는, 호기심이 있는 과목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하기 싫을 때도 내가 원래 좋아했으니까 라고 또는 궁금했으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공대를 가려면 물리가 꼭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친구가 있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 친구는 물리 안 해도 됩니다. 학종으로 공대를 못 갈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학종으로 공대를 못 가는 겁니다. 질문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저는 공대 중에 이러이러한 전공을 할 건데 이 전공에는 물리가 사용되지 않는 것 같은데, 물리보다는 화학이 훨씬 더 빈도가, 사용 빈도가 높은 것 같은데 그럼 물리 대신 화학을 해도 괜찮나요? 라고 물어봐요. 질문이 다르잖아요. 그 친구가 다른 과목 선택해서 교과 성적을 잘 받아서 교과 성적으로 대학을 간다. 그럼 교과 성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물리 안 한다고 해서 그 친구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종합전형이 전체 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많아야 30% 정도 되는 건데, 그럼 나머지 뭐 교과 13%나 논술 10%나 수능 40% 정도도 따로 존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전형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전형을 가지고만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떤 전공을 하고 싶고 그 전공을 하기 위해 어떤 과목이 필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하고 싶은 전공이 있고 그 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과목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애들만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 뽑자고 종합전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없는 애가 노력을 해서 종합전형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아이들을 뽑자고 종합전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후관계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로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진로를 찾으려는 노력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최근에 대학에서 강조하는 탐구 역량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탐구 역량의 출발은 호기심인데 어떤 친구는 호기심조차도 없는 친구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호기심이 전혀 없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그런 호기심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호기심에서 끝나는 친구가 있고 이걸 찾으러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여기 누구누구한테 물어본다거나 웹서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현실에서 나타나는지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이 친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탐구 역량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이것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게 찾아보는 행위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게 어떻게든 정리가 돼서 어떤 결과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직업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또는 이런 분야를 공부해야겠다. 라는 그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우수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탐구 역량이라는 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비교과의 많은 부분들이 대입에 반영이 안 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상 경력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도 창체 동아리를 제외한 자율 동아리는 안 들어가는 거고, 독서도 안 들어가는 거고, 물론 이제 독서는 세특에 녹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교과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 세 가지가 사라지고 남아있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상, 독서, 자율동아리가 사라지고 창체, 세특, 행특이 남는다면 합리적인 사람은 당연히 얘와 얘의 차이점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얘의 공통점과 얘의 공통점이 이 둘의 차이점이겠죠. 이 세 개의 공통점이 이 세 개와의 차이점인데 이 세 가지는 교사의 직접 관찰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수상 경력의 핵심은 상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상을 받기 위해 아이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인데 교사들이 관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율동아리는 창체 동아리와 달라서 정규 2회 과정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관찰하기 어렵습니다. 독서는 어떤 책을 읽었다고 아이가 적어서 내긴 하는데 그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효과가 있고 그래서 얘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를 교사가 관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얘네 세계는 빠지는 거예요. 얘네 셋은 교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교사가 직접 연솔하고 각 자기가 주도하에 아이들을 다 바라보기 때문에 볼 수 있고 세특은 수업 시간이니까 당연히 볼 수 있고 행특은 담임 선생님 쓰시는 거니까 당연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관찰이 가능한 세 가지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학교 생활의 초점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비교과 관리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선생님들이 잘 관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즉 선생님들하고 소통이 활발해져야 되는 거죠. 선생님 저 이런 거 했어요. 이런 거 하니까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더 뭘 하면 좋을까요? 그게 소통이거든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하고 뭐 한 달이나 2주나 있다가 또 가서 선생님 이걸 해봤는데 이런 건 도움이 되는데 이런 건 도움이 안 돼요. 그럼 또 이걸 뭘 하면 될까요? 그럼 과연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아이가 학년 말에 세특을 쓸 때 걔가 기억이 안 날까요? 기억이 당연히 나겠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왜냐는 질문을 자주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수행평가의 주제가 3개가 던져졌는데 그중에 나는 어떤 걸 하겠다. 그러면 그게 왜 그걸 선택했는지부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지? 왜 그걸 하지? 네. 굉장히 상투적인 예로 그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아이들이 탄생을 하고 그런 미래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애만 그 책을 읽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광고쟁이가 되고 싶은 어떤 아이가 그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었더니 너무 암울한 거죠. 근데 제목이 멋진 신세계잖아요. 그러면 그 멋진 신세계라는 제목이 갖고 있는 반어적 의미에 대해 주목하게 돼요. 그럼 그 친구는 카피라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영학을 전공하고 싶은 친구는 그걸 어떻게 팔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는 생명과학자가 되거나 윤리학자가 되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왜냐는 질문을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그 왜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거나 아주 유치한 답을 하더라도 왜냐는 질문을 자꾸 던지는 거,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왜 그걸 골랐어? 왜 그걸 할 거야? 애가 어떤 답을 해도 유치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자꾸 그 아이가 그런 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하나. 두 번째는 그런 왜냐는 질문과 자기가 했던 활동의 과정과 그것이 자기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왜, 어떻게, 그래서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 어떻게, 그래서를 기록해 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들하고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소통의 한 방식으로 그걸 적어서 선생님한테 보여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그래서 라는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는 거, 그러니까 기록해 보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기록해 보게 되면 훨씬 더 학교 생활이 충실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종형 아이가 될 수도 있죠.